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송영길 대표를 향해 대선 경선을 편파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당사자시죠?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연결합니다. 최재성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청와대에서 나오시고 시간이 좀 흘렀는데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요? 제가 청와대에서 나올 때 한마디 한 게 있어요. 예.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요 삼고 산을 베개 삼아서 또 구름을 촛불 삼고 달을 촛불 삼고 구름을 병풍 삼아서 술 한잔 하면서 살겠다 이랬는데 예. 뭐 위에 건 되는데 밑에 거는 그 윤석열 총장이 낮술도 하고 이래서 술은 못 먹고 있고요. 예. 산속에서 지금 넉 달째 살고 있어요. 산속에서 살고 계세요? 예. 독서도 하고 예. 그러고 있어요. 근데 조금 뭐 지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제가 궁금해서 정무수석을 이렇게 짧게 하리라고 생각을 못했었는데 빨리 그만두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원래 이제 대통령의 마지막 그 참모들은 퇴임 후까지 예. 이제 함께 해야 될 분이 하는 게 좋아서요. 예. 현역 정치인이 하는 게 썩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정무수석 갈 때 1년 정도 이렇게 할 예정으로 그렇게 갔었고요. 예. 그게 이제 보궐선거 패배로 조금 땡겨진 거죠. 그 후임인 이철희 수석은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 예, 뭐 열심히 잘하고 계시죠. 예. 그 의원님께서 모 후보 캠프에 들어갔다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 그럼 산에 계시면 그건 아닌 모양이네요? 제가 그래서 공개적으로 한번 말씀을 한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자꾸 보도가 되고 그래서 사실이 아니고 좀 고민해 보겠다. 이제 그런 정도 글을 한번 올렸었죠. 예. 근데 최근에 송 대표의 대선 경선 관리와 관련해서 이 지사 편을 들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지사 편을 들었다라기보다도 예. 우선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재집권이 절실하고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현재 대표나 지도부 체제는 이 재집권을 엄중하게 관리해야 되는 게 제일 과제입니다. 예. 근데 이걸 너무 가벼이 여기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예. 예를 들어서 경선 연기론으로 좀 갈등이 있었을 때 그때도 이미 5월 18일 날 그냥 불가하다고 대표가 먼저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연기가 불가하더라도 그것을 관리하는 방법은 좀 달리 있는데 예. 너무 성급했다는 거고요. 또 컷오프 후에도 7월 11일인데요. 이미 확진자들이 1000명대가 넘어서 폭증하고 있는데 컷오프 후에 또 연기 불가론을 또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리고 결국 일주일 후에 연기 발표를 했거든요. 예. 이런 등등의 과정들이 좀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걱정 속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언론에서는 경선 과열이다. 또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다. 그런 연장선에서 기사를 자꾸 쓰던데 의원님께서 이렇게 문제를 지적하고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당연한 거다. 최재성 전 의원의 송영길 비판은 당연한 지적이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일단락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돼야지 맞고요. 예. 중요한 것은 대표나 지도부가 정말 이거 엄중 관리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다라는 인식을 하고 그렇게 실제로 행위를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보도도 됐습니다만 특정 최고위원이 특정 캠프에 갔다. 그러면 엄중 관리해야 될 현 지도부 제1의 임무들이 사실은 이 방기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객관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사실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선출했던 그 경선은 역대 민주당 경선 중에 가장 상대적으로
평화적으로 치러진 경선입니다. 예. 항상 갈등이 있었고 후유증이 있었고 때로는 그것이 집권하는데 장애가 돼서 실패했던 주요 요인으로 작동을 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경선은 17년도 문재인 후보 선출 당시의 경선을 기준으로 그렇게 기억하면 안 됩니다. 격렬할 거고요. 이 경쟁이 아주 셀 건데 그래서 지도부가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일각에서는 의원님의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당대표 흔들기다 혹은 뭐 어디 캠프에 소속돼 있지 않지만은 결국은 반 이재명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선은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안타깝고 답답한데요. 예. 왜 흔들겠습니까? 예. 지도부를 왜 흔들겠어요? 그거 흔드는 게 아니고요. 대표가 당을 흔드는 결과가 되면 안 된다, 오히려. 예. 이런 걱정해서 하는 말이니까요. 우선은 그 생활 기본소득을 그 연구원에서 제목이 대선 정책 기획 리스트예요. 예. 그러면 가장 논점이 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당이 공개적으로 이거를 발표를 해서 연구하겠다는 리스트를 내놓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온당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지도부 흔들기라고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이 사안의 본질이라든가 예. 엄중함에 비해서 너무 좀 경솔한 예. 판단 아닌가 싶고요. 예. 또 이 이낙연 대표 때 홍익표 연구원장이 또 연구한 주제라고 또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사실과 다르고요. 예. 다른 후보 정책도 연구하고 있다는데요. 그거 당에서 대선 정책으로 연구할 거면 비공개로 하면 됩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굳이 발표를 해서 논란을 만드는 이것에 대해서 지적인데 예. 이것을 또 흔들기라고 얘기를 예. 하니까요. 이러다가 대표가 당을 흔드는 결과가 예. 되면 어떻게 될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대표 흔들기는 아니다. 충정에 의한 것이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반 이재명에 쓴 거 아니냐? 반 이재명이요? 예. 아니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예. 우선 후보 선출 과정이 엄격해야 된다는 그 기준 하나입니다. 사람마다 정치인마다 왜 자기가 누가 우리 대통령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없겠습니까? 예. 그러나 특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되시는데 더 열심히 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소위 이제 당 주류나 이런 사람들은 특정 후보에 대해서 계산적으로 이렇게 편들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게 반이재명이다. 뭐 또 이런 얘기 자체가 얘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경선이 좀 과열 양상을 보이는 거 아니냐, 네거티브가 좀 심한 거 아니냐. 뭐 어제 저희가 국민의힘 인사들하고 인터뷰했는데 여당이 지금 하는 걸 보고 반면교사를 삼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혹시 경선 끝나고 후유증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걸 제일 걱정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2007년도 민주당 경선도 그랬고요. 사실은 경선 중에 룰을 바꿔버린 경선이었어요. 2007년도에는. 예. 그 2012년도에도 사실 울산시당 대회 끝나고 경선이 중단될 뻔했거든요. 예. 그때도 하여튼 아주 어려움을 겪었고요. 또 문재인 후보 선출 후에 이제 안철수 대표의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집권 실패의 굉장히 큰 원인으로 작동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과정의 관리가 굉장히 엄격하고 중립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고도의 정무적 행위입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그런 것에 좀 충실을 해야 후유증이 덜할 수 있고요. 야당은 지금부터 시작이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경쟁은 격렬하게 해도 좋지만 이 쉽게 말해서 나중에 원팀이 돼서 재집권을 하는데 이게 후유증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경선이 가서는 안 되고 예. 그 중심에 당대표와 지도부가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2017년도 경선 때가 좀 생각이 나는데 그때보다는 지금 이 분위기는 확실히 더 치고받고 달아오른 것 같아요.
그때는 소위 이제 문재인 후보의 대세론이었기 예, 예. 때문에요. 예. 그때도 뭐 네거티브가 전혀 없었던 거는 아니었습니다만 예. 그래도 그 흐름 때문에 상대적으로 평화적인 그런 경선이었습니다. 지금 야권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1등으로 달리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저 높은 지지율을 계속 유지할까요? 의원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야당 지지자들의 일시적인 결집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러나 야당 지지자들도 눈과 귀가 있고 판단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일시적으로 결집된 야당 지지자들은 아마 야당 대통령 후보 선출 과정에서 유목민적인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윤석열 후보로 일시적 결집이 됐지만 자질 평가나 또 본선 경쟁력 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후보가 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권 후보로서 최종적으로는 윤석열 후보가 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고 계신 것 같고. 근데 여론조사를 하면 정권 유지보다는 정권 교체 그 여론이 조금 더 높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민주당이 좀 현 시점에서 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데요. 먼저 대한민국의 이 대통령제에서 이 선거는 말입니다. 예. 대통령에 당선된 분의 그 지지율은 사실은 엄격하게 보면 30에서 35%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기권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평소 이제 지지율 조사는 대선 때 기권을 했든 안 했든 다 포함해서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요. 임기 말이 가까울수록 사실 30에서 35%의 원래 찍었던 사람들로 이렇게 회귀하는 경향을 그동안 보여왔었죠. 예. 그런데 첫 번째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과거 대통령보다 예외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이 좀 특이할 만한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정권 교체와 정권 재창출 유지라는 이 두 항목 사이에 격차들이 그다지 이렇게 크지는 않다. 이런 점이 두 번째고 마지막으로는 2012년도에 이명박 정권 교체율이 사실 엄청 높았거든요. 예. 그런데도 그때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거는 역시 인물 선거, 전망 선거, 또 대선 관리를 각 정당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자, 오늘 국정원이 남북 통신선 복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의 식량량도 좀 상당하다고 하는데 근데 얼어있던 남북 관계가 조금 풀리는 거 아니냐. 또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최우선으로 해야 할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또 이 남북 관계 개선을 꼽았으니까 그 임기 마무리되기 전에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남북 관계 개선에? 현재로서는 이제 좋은 신호들이 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이게 이제 분단의 시간만큼이나 또 복잡한 남북 관계 또 주변국 정세를 포함해서 이게 깊고 어려운 난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많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또 인내심을 갖고 일관성 있게 대북 정책을 해와야 되는데요. 그동안 여러 가지 지적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리 정부에서 인내를 해오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좋은 신호가 지금 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여정 부부장이 한미 연합 훈련 중단을 요구했는데 뭐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니까 예전처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만일 또 그렇게 되면 야권이나 보수 언론에서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시킨 대로만 하냐 또 이렇게 공격할 텐데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우선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정부가 또 대통령이 북한이 시키는 대로 심지어는 뭐 지령한다는 그런 이제 표현도 있는데요.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 언어 도단이라고 보고요.
또 우리의 정치 일정이나 뭐 이런 것에 북이 맞춰줄 정도로 그렇게 현실이 한가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그야말로 정쟁적으로 정파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고 한반도에 봄이 오면 더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어렵고 긴 여정에 이런 찬스가 오고 또 그런 화해 이 돌파구들이 열리면 그것은 초당적으로 다 이렇게 기뻐하고 또 이렇게 모색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석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